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익산 중앙시장 옆 상가 거리가 새로운 변신을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상가의 활동가와 이색 업종의 점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과 주민들도 이들의 움직임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윤찬영 전주대 초빙 교수로부터 중앙시장 옆 상가에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윤 대표께서는 이제 익산에 이제 정착을 하시고 또 이 중앙시장 옆 상가 거리에 책방을 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시면서 네. 이 상가 거리에서 이제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거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재생을 할 것인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익산에 정착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예, 작년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1년, 한 2년 다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올해 7월에 네. 책방을 열었습니다. 네. 이 책방은 뭐 어떤 책들을 주로 팔고 책방을 열게 된 어떤 뭐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익산역 앞에 지금은 청년의 거리라고 부르는 거리인데요. 네. 그곳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왔고, 그러려면은 일단 거점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편하게 좀 모이고, 네. 뭐 필요하면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책방을 열었고요. 책방은 좀 주제가 있는 책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또는 도시재생, 그다음에 익산과 전라북도와 관련된 네. 이런 책들을 좀 모아놓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요.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책방은 이제 로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간 쭉 익산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고 익산이 아닌 곳에서 쭉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익산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왜 익산에 이 정착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 쭉 살았습니다. 대도시에서 살았죠. 네. 경기도에서도 그 고양시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지방 중소도시의 정서는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회혁신이라는 분야를 좀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 사회혁신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좀 혁신적 해법을 찾는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데, 그런 공부를 하다가 저출산, 네. 그다음에 인구 감소, 그다음에 요즘 이제 지역 소멸 이런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청년들을 취재하고 그 청년들을 알리는 글을 썼습니다. 네. 책도 몇 권 냈고요. 그러다가 남 얘기만 하지 말고 제가 직접 해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사실은 충청도 정도 이렇게 네. 뭐 한 그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곳을 찾다가 우연히 익산이라는 곳을 오게 됐어요. 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오게 됐고, 그런데 KTX가 다니더라고요. 네. KTX가 다니고 뭐 호남선, 전라선, 장강선이 교차하는 곳이고, 또 이런 KTX 역이 사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와봤더니 또 그 역 앞에 상권이 죽어 있고 네. 임대료가 좀 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예, 그리고 미륵사지도 가봤습니다. 미륵사지도 네. 가봤는데 뭐 익산 사시는 분들은 식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익산이란 도시는 저평가 우량주다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네. 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주식 종목으로 가자면 저가 우량주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셨다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곳이다. 예. 뭐 교통 접근성 그렇죠. 그리고 문화 유적 이런 것들이 함께 좀 어우러진 조화된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 미륵사지도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들이 사실 있는데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저도 잘 몰랐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리면 좋겠다. 예, 그러면 충분히 사람들이 익산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금방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도시재생과 관련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예. 얘기들, 도시재생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이런 것도 직접 많이 살펴보고 책도 쓰시고 이런 활동을 이제 하는데 상당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뭐 줄여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실 직접 뭐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뭐 가게를 운영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열심히 취재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네. 어깨너머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뛰어들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물론 실패 사례도 많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직접 뭔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은 거고, 지금은 책방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다른 일도 좀 계획하고 있어요. 네. 우리 골목에 좀 맛있는 음식점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만간 가게를 한번 바로 옆에 네. 책방 옆에 가게를 한번 내볼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음식점. 예, 음식점을 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또 직접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다시피 KTX가 있고 바로 KTX 역 앞에 이런 상가 시장, 예. 재래시장이 있고 또 옆에 또 상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젊음의 거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곳인데 이 골목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곳을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역 앞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역 KTX. 앞이다. 예. 네. 그리고 KTX가 그냥 단순히 지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지나고 그리고 횟수도 굉장히 많죠. 네. 전주가 훨씬 큰 도시지만 익산이 훨씬 기차가 많이 서고 갈아타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기다리는 동안 별로 그러니까 역 앞에 나와서 즐길 거리나 볼거리들이 많이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면은 충분히 익산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익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젊음의 거리가 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익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억이 많이 네. 남아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뭐 여기 책방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한때는 여기가 막 어깨가 부딪히지 않으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리역 폭발 사고 때 삼남극장 또 화추나 이주일 네. 사건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충분히 다시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지고 있는 스토리 예. 또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윤 교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곳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을 거나 이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운 작업에 좀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론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매력적인 가게 공간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이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예산 상설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어떤 큰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또 자본력을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사례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역량이라든가 또 이렇게 뭐 자본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조금 늘려가는 방식을 좀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예, 천천히 그렇죠. 예. 하나씩 늘려가는 그런 그렇죠. 방식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책방, 그 다음에 옆에 뭐 로컬 편집샵이라고 불리는 그런 공간도 있고, 위에는 저희 2층에는 이제 목공 공방, 네.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이 같이 그러니까 열 예정이거든요. 네.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말씀드렸던 이제 맛있는 음식점, 네. 또 나아가서 이제 밤 문화가 좀 형성이 되면은 또 매력적인 개성 있는 술집 네. 이런 것들도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고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조금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뭐 저와 관계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골목에 가게를 열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윤 교수님께서 이제 전망을 하시는 것은 이제 조건상으로는 익선역의 그 활발한 그 유동 인구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력 있는 가게들이 좀 많이 유치를 하고 들어와서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이신데, 이걸 윤 교수님 혼자서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같이 그렇죠. 하시는 분, 선도하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고 뭐 이렇게 되는 순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지금 초기인데, 아주 초기인데 지금 뭐 같이 하시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아, 물론이죠. 그 제가 처음에 와서 가게를 열기까지 한 1년 5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그 사이에 했던 일들은 이제 계속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네. 제가 뭐 더본 코리아처럼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팀이 있거나 이랬으면 훨씬 수월했겠지만, 저는 이제 혼자서 왔기 때문에 사람들,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일을 열심히 해왔던 거죠. 네. 대표적으로 그 제 2층에 이제 목공 놀이터와 공방이 생긴다고 했는데, 사각사각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목공을 제조하는 사회적 기업, 익산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 권순표 대표가 있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게 돼서 같이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래서 1, 2층을 같이 빌렸고, 지금 인테리어도 같이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분 말고도 뭐 도시재생 현장 지원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그동안 계속 그 사귀고, 또 뭐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아직 이제 그 뭐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익산 원도심에 게스트하우스가 없잖아요. 이게 법과 제도가 이제 마련되지 못해서 그런데, 그 제도적 기반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전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이랑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목공과 관련된 업체,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 뭐 또 우리 뭐 윤 교수님 직접 경영하시려고 하는 음식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상을 하고 있지만 뭐 현실화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물론 지금 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기투합한 참여자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을 갖춰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민간이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 익산시랄지 아니면 중소기업 벤처부랄지 관련된 이런 거 골목상권들, 상가 명세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이런 그 행정기관들이 어떤 도움이 있으면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까지 도시재생이 이제 관 주도로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계도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자본력이 뒷받침되고 또 행정력이 뒷받침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또 현실에서 보여줬듯이 또 한계도 많이 있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일단은 민간이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보여주겠다. 이런 방식이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가게가 3개가 생긴 건데, 새로 여기서 한 뭐 2개, 3개 정도 더 생기고 나면은 또 그 골목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도 물론 이제 시나 이제 그 지방의원들이 관심이 좀 있으세요. 찾아오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여주고 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뭐 손길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을 먼저 받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한 민간 업체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런 골목 상가에 입주를 해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윤 교수께서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 주도로 할 경우에 좀 실패 사례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관주도보다는 민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패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윤 교수가 생각하는 방식은 물론 뭐 먼저 차근차근 해서 예. 준비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관하고 다른 민간 중심으로 했을 때의 어떤 장점이 있을 것 예, 예.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사회혁신이라는 분야를 먼저 공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네. 그 계획대로,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작게 계획하고 작게 실행해보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계획을 조금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회혁신의 이제 올바른 경로거든요. 네. 뭐 스타트업계에서는 린 스타트업 방식이라고 하고 사회혁신 이제 리빙랩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누들 거리로 만들겠다. 네. 또 무슨 거리로 만들겠다라고 큰 구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그냥 일단 해보고 네. 실패하면은 뭐 다른 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애초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네. 예산도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애초에 큰 계획을 그려놓고 그거대로 해나갔던 것이 또 여러 가지 한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작게 실행해보고 고쳐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이 거리에 알맞은 방식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관주도의 그 방식으로 하다 보면 너무 행정이 그 만들어 놓은 목표 방식 그렇죠. 이대로 예.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대목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실패하는 예.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윤 교수님 방식은 작게 시작해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 예. 철저하게 현실 중심으로 하겠다. 예. 그래서 실패도 말하자면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서 예. 반성을 해서 또 수정해 나가면서 철저하게 그 골목 사례에 맞는 그런 골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봤지만 우리 골목에 딱 어울리는 그대로 이식해 오면 되는 사례들은 사실 없어요. 네. 다 이제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골목에 딱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례들은 우리 스스로 네. 찾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활동가들과 주민, 그 지역에 그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가느냐. 예. 그런 그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릴 거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익산역 제가 있는 거리의 건너편에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제가 듣기로는 꽤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뭐 많게는 300억 정도 썼다고도 들었는데, 그렇게 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도 결국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해법을 찾아 나가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찾아다녔던 사례들을 봐도 단기간에 이렇게 승부가 나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다 5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이제서야 조금 성과들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뭐 예산 상설 시장의 사례만 봐도 그게 뭐 지금 이슈화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2019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역량 있는 사람이, 역량 있는 기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사실. 네. 철저하게 이제 현장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서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성패 여부는 이 활동가들, 윤 교수님 같은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하시겠지만, 결국 성패 여부는 이제 그 주민, 그리고 일반 상가를 구성하시는 점주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예. 분들의 어떤 동의와 설득,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예.
아직은 적극적으로 그 상가의 주민들을 만나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 골목은 아직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됐거든요. 네. 숫자가 모자르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당연히 해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익산 시민들의 응원도 많이 필요하죠. 네. 익산 시민들이 어쨌든 많이 찾아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예, 뭐 천천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처음에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좀 반짝하다가 좀 시간이 흐르면 또 사그라드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번 그 중앙상가 옆 그 상가 골목 여기서는 아마 좀 지속 가능하게 적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모든 분야에서 요즘 지속 가능성이 화두죠.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도시재생 뉴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거의 끝나갔습니다만 그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돼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결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돈도 좀 벌어야 됩니다. 돈도 그렇죠. 벌어야, 돈을 벌어야 지속하게 되는 돈을 거죠. 벌기 위해서 그 예산 지원이 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강구를 해보긴 하는데 그렇게 유연하거나 네. 아니면 혁신적이거나 이런 방안들이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 사례를 꼽아보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많지는 않죠. 예를 들면 뭐 통영의 동피랑 마을이라든가 부산 뭐 영도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또는 영도의 뭐 깡깡이 예술마을 이런 곳들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고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좀 말씀하셨던 대로 좀 지지부진하게 하고 뭐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봉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쨌든 유연하고 좀 혁신적인 방식들을 과감하게 좀 실험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돈도 벌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네, 같이 그 골목 그 상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돈을 벌어야 그렇죠. 지속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도심 재생 사업이 이제 활성화돼서 어느 정도 되겠다 싶으면 말하자면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큰 또 활성화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처음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협약을 한다랄지 계약을 한다랄지 뭐 이런 그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일단은 그 힘을 잃었던 원도심 같은 곳에서 원도심이 이제 다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활기를 띠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건물가가 오르고 또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사실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이제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도 뭐 완벽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장치들이 필요하긴 하죠. 행정과 주민과 또 이제 상인들이 같이 거버넌스를 꾸려서 협약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물론 건물들을 충분히 매입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 중앙동은 여전히 건물값이 좀 비쌉니다. 저도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뭐 활기를 잃었지만 건물주들이 건물값이나 임대료를 잘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뜻있는 건물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주들을 만나려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누구 것인지 제가 계속 이제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좀 좋은 뜻으로 임대료를 좀 싸게 몇 년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매입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은 이제 요즘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직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데 일본의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원하는 사업에 그 기부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거든요. 지자체들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산을 사랑하는, 익산 중앙동을 사랑하는 뜻있는 분들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건물을 이제 매입해서 공유자산화 한다든가 이런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 오시면서 뭐 이미 이 윤찬영 교수께서 구상하시는 꿈을 꾸고 있는 중앙시장 옆 상가 거리의 어떤 그 모양을 좀 언뜻 좀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 원도심이 이제 이렇게 피폐해지고 쇠락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많이 시도했지만 하도 실패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관심이 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활동가나 먼저 선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상가를 활성화하는데 더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말하자면 어떤 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뭐 방안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다. 제가 이제 옆에 가게를 제가 직접 내겠다고 하는 이유도 네. 사실은 아직은 이제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저랑 뜻을 같이 하고 또 요리도 잘하고 네. 이런 사람이 이 그 힘을 잃은 활기 잃은 중앙동에서 가게를 열겠다고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데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실패 사례들이 도드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 주도로 네. 많은 예산을 써서 그만큼 많은 사업들을 벌였기 때문이고요. 이제 그런 사업들 말고 그러니까 민관이 같이 하긴 했지만 민간의 그 혁신적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주도해서 네. 성공했던 사례들도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 네. 사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에도 썼지만 뭐 군산의 영화동, 월명동 사례라든가 네. 아니면 공주의 뭐 재민천 인근의 사례라든가 부산 영도의 사례라든가 제가 이제 조사해서 알리려고 노력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사람이 중요한 돈이라든가 네.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또 패기 또 이렇게 협력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믿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실 익산에 와서도 여러 가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외부에 있는 유명한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익산에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보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느슨하게 관계망이 지금 형성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더 역량 있는 사람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을 이 중앙 상가를 그야말로 이제 한번 창조를 해보겠다. 이런 그 구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그 열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상가 거리를 재생하기 위한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십시오. 예. 좋은 분들이 일단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광고 말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산역 앞에 애정이 있고 또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르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승진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좀 제 책방으로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연고도 없는 이곳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고 또 큰 그 꿈을 꾸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제가 원하는 뭐 것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찬영 전주대 교수를 비롯한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익산 중앙시장 옆 상가 재생 프로젝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 재생 시도인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동 상가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과 여러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